미국 명문 고등학교의 치어리더들이 한국인 여학생의 삶을 매일 악몽으로 만들었다. 야, 중국인, 너네 할머니가 저 커튼 자투리로 저 옷 만든 거야? 잔인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승민은 눈물을 참기 위해 애써야 했다. 수개월 동안 그녀는 견뎠다. 음식을 쏟고 사물함은 망가졌고 그녀의 억양을 흉내내며 조롱했다. 학교 측은 못 본 척했고 다른 학생들은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마침내 3명의 여학생이 그녀를 구석으로 몰아넣었을 때 그녀는 결심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늘 고개를 숙이던 소녀는 순식간에 변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몇 초 만에 가해자들은 제압당했다. 그날 이후 그 미국 학교는 결코 다시는 한국 문화를 우습게 보지 못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백승민은 웨스트리지 예비학교 식당에 날카로운 침묵 속에 홀로 앉아 있었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갑자기 검은 액체가 공중에서 그녀의 완벽하게 정돈된 노트 위로 떨어지는 순간 그녀의 심장은 한 박자를 건너뛰었다. 네가 밥에 이걸 좋아할 줄 알았어. 펠런 웨스콧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하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승미의 섬세한 손가락이 간장이 스며드는 노트 위에서 멈췄다. 그 노트에는 새벽 3시에 일어나 꼼꼼히 기록한 물리학 공식들이 가득했다. 그 공식들은 이제 검은 웅덩이 속에서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다.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처음에는 낮은 웃음소리가 몇 개, 그리고 곧 폭발적인 웃음바다가 되었다.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그녀의 굴욕을 영원히 디지털 세계에 새겼다. 승민은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감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웨스트리지에서 백승민은 그저 그림자였다. 한국에서 온 장학생으로 완벽하게 다림질된 블라우스와 단정하게 따은 머리, 그리고 얼굴을 반쯤 가리는 안경을 쓴 그녀는 눈에 띄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지난주 그녀는 펠런의 거래를 거절했다. 치어리더들의 숙제를 대신 해주는 대가로 인종차별적 괴롭힘을 피할 수 있다는 그 거래를. 내가 너 같은 애한테 말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텐데. 펠런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그녀의 백금발이 완벽한 커튼처럼 내려와 잔인한 미소를 반쯤 가렸다. 오브리와 모건이 옆에서 긴장된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언젠가 자신들도 펠런의 표적이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승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순간,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 위험한 것이 깜박이었다. 오래된 불꽃, 깊숙이 묻혀 있었지만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무언가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망가진 노트를 조용히 모아 식당을 나섰다. 모든 시선이 그녀를 뒤따랐다. 아무도 그녀의 자세를 알아채지 못했다. 완벽하게 고든 등 매 걸음마다 절대적인 통제력. 아무도 그녀가 빈 복도를 돌아 한국배 품종 사과를 손에 쥐고 과즙이 손가락 사이로 흐를 만큼 강하게 으스러뜨리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날 밤 미국의 하늘에 떠오른 둥근 보름달 아래 정확한 타격의 리드미컬한 소리가 이모의 뒤뜰에서 울려 퍼졌다. 나무 판자를 부수는 소리, 완벽한 발차기의 바람소리, 그리고 가끔씩 들리는 억눌린 한숨. 용은 여전히 숨겨져 있었지만 그 발톱들이 이미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작은 방으로 돌아온 승민은 서울에 있는 부모님과 화상 통화를 준비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을 했다. 그들은 12,000km 떨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물을 볼 수 없는 거리였다. 진정한 용은 필요할 때까지 발톱을 드러내지 않는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녀의 기억 속에서 울렸다. 그녀의 손가락이 목에 걸린 은색용 펜던트를 만지작거렸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할아버지? 그녀는 어둠 속에 속삭였다. 질문에 대한 답은 고요한 밤에 잠겨 있었다. 새벽 공기가 승미의 얼굴을 스쳤다. 창문을 열어둔 채 잠들었던 그녀는 동이 트기도 전에 눈을 떴다. 침대에 앉아 그녀는 잠시 두 세계 사이에서 표류했다. 한국의 기억과 미국의 현실 사이에서. 오늘도 그녀의 마음은 서울로 돌아갔다. 5살 때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할아버지의 도장, 나무 바닥의 고유한 향기, 맨발이 다다미를 밟는 소리, 인사를 나눌 때의 경건한 침묵, 그 모든 것이 그녀의 DNA에 새겨져 있는 듯했다. 기술보다 규율이 먼저다. 현식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울렸다.
그 따뜻한 손길이 어린 승미의 자세를 부드럽게 고쳐주던 감각이 아직도 생생했다. 용은 먼저 자신을 지배한 다음 세상을 지배한다. 승미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운동복으로 갈아입었다. 이모의 뒤뜰에서 혼자 수련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미국 아이들이 아직 꿈속에서 헤매는 시간, 그녀는 이미 한국의 혼을 불태우고 있었다. 쌓아둔 나무 판자들이 그녀의 정확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승미는 12살 때 이미 검은 띠를 땄다. 5살부터 매일 3시간씩 훈련했다. 미국 아이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엄격함으로 단련된 몸. 그녀는 태권도, 대회와 의식 사이에서 자랐다. 그곳에서 현식 할아버지는 왕처럼 대접받았다. 한국인들에게 백현식은 단순한 올림픽 챔피언이 아니었다. 그는 나라가 영웅을 필요로 했던 시기에 국가적 명예의 상징이었다. 하나, 둘, 셋. 승미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완벽한 회전차기로 나무 판자를 가르며 조용히 술을 샜다.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가 아침 공기를 갈랐다. 그 후 그녀는 명상 자세로 앉아 가족 앨범을 펼쳤다. 대통령의 자녀들과 영화 스타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할아버지의 사진들, 국제 행사에서 한국의 우아함과 규율을 대표하는 그녀의 가족. 왜 네 정체를 숨기니? 미국에 도착했을 때 이모가 물었다. 진정한 용은 발톱을 드러내야 할 때까지 숨겨둡니다. 승미는 할아버지의 말을 인용했다. 그녀는 한국의 하늘과는 너무도 다른 미국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곳의 하늘은 더 넓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공허했다. 승미의 손가락이 목에 걸린 할아버지의 선물, 은색 용 펜던트를 만졌다. 그 차가운 금속은 언제나 그녀에게 위안을 주었다. 승미는 눈을 감았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 한강의 고요한 흐름, 청계천의 반짝이는 물결, 그것들이 얼마나 그리웠는지 그녀의 피 속에는 용의 힘이 흐르고 있었다. 펠런과 그녀의 추종자들은 그것을 알 길이 없었다. 그들은 그저 표면만 보았을 뿐이다. 조용한 외국인 소녀, 쉬운 표적.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다시 눈을 떴다. 또 다른 날, 또 다른 전투.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용은 인내심이 강하다. 용은 기다릴 줄 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오면 세상은 그녀의 진정한 모습에 놀라게 될 것이다. 웨스트리지 예비학교의 고딕식 첨탑이 아침 안개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승미는 학교 정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이 웅장한 건물은 그녀에게 성체처럼 느껴졌다. 정복해야 할 요새이자 매일 그녀를 위협하는 감옥. 오늘은 달라질 거야.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이미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웨스트리지는 특권의 기념비였다. 완벽하게 정돈된 테니스 코트와 호화로운 차량에서 내리는 학생들. 부의 냄새가 복도마다 가득했다. 승미에게 이곳의 모든 길은 문화적 지뢰밭과도 같았다. 이건 정말 특별한 교육 기회야. 송이 이모는 3개월 전 설명했었다. 외국 학생에게는 장학금이 거의 주어지지 않아. 이모가 언급하지 않은 것은 고립의 깊이였다. 환영식에서 한복을 입었을 때 승미는 즉시 이상한 아이로 낙인 찍혔다. 그 순간 받은 시선들은 화살처럼 날카로웠다. 경멸이 섞인 호기심.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승미가 첫 번째 수업인 미적분학 교실로 들어서자 대화가 멈추고 고개가 돌아갔다. 그녀는 언제나처럼 맨 앞줄 구석에 앉았다. 완벽한 자세, 꼿꼿한 등,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인 필기구들. 오, 봐. 로봇이 충전되었나 봐. 누군가가 뒤에서 속삭였다. 억눌린 웃음소리가 퍼졌다. 승미는 무시하려 했다. 수학은 그녀의 피난처였다. 숫자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그녀를 판단하지도 않았다. 숫자들은 그저 존재할 뿐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상관하지 않았다. 스미스 선생님이 미분 방정식을 설명하는 동안 승미의 펜은 완벽한 속도로 노트에 움직였다. 완벽한 글씨체, 완벽한 여백, 완벽한 순서. 이것이 그녀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다. 점심시간, 그녀는 언제나처럼 혼자 앉았다. 김밥을 조심스럽게 도시락통에서 꺼내며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느꼈다. 저게 뭐야? 생선이 들어있나? 누군가 큰 소리로 물었다. 냄새 좀 맡아봐. 승미의 귀가 뜨거워졌다. 김밥에는 생선이 없었다. 단지 야채와 참기름으로 간을 한 밥뿐이었다. 하지만
사실이 그들에게 중요했던가? 한국에서 그녀는 무엇의 일부였다. 여기서 그녀는 단지 그것, 호기심의 대상, 이질적인 존재였다. 수업 중 그녀의 예리한 지능과 헌신은 아시아인의 성적 집착으로 해석되었다. 교사들이 그녀를 칭찬할 때마다 질투의 시선이 배가 되었다. 승미의 한국어로 꼼꼼하게 쓰여진 일기장에는 서울에서는 내가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 여기서는 내가 보이지 않기 위해 매일 싸워야 한다.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서울에 있는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했다. 모든 게 정말 좋아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지만 그것은 눈물 때문이었다. 미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선생님들도 정말 친절하시고요. 통화를 마친 후 승민은 방구석에 마련한 작은 재단 앞에 앉았다. 올림픽 유니폼을 입은 할아버지의 사진, 그녀의 첫 번째 검은띠 인증서, 그리고 매일 밤 읽는 무도 철학에 관한 오래된 책이 놓여 있었다. 그녀의 방벽에는 미국 10대들의 방과 달리 유명인의 포스터가 없었다. 오직 한국 지도와 방학 때 집에 돌아갈 날짜를 빨간색으로 표시한 달력뿐이었다.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매일 조금씩 더 투명해졌다. 그러나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밤이 깊을수록 그림자는 더 위험해진다는 사실을. 제발 그만해. 승민은 자신의 사물함 앞에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물함 문은 흉측한 낙서로 뒤덮여 있었다. 의미 없는 가짜 아시아 문자들과 함께 눈을 비웃는 듯한 모욕적인 캐리커처가 그려져 있었다. 이번 달에만 3번째였다. 승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호흡을 통제하라. 감정을 통제하라. 할아버지의 가르침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울렸다. 복도 저편에서 펠런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단순한 인기 있는 치어리더가 아니었다. 그녀는 웨스트리지의 제도와도 같은 존재였다. 아버지인 테디어스 웨스콧 교장은 딸에 대한 어떠한 불만도 묵살했다. 펠런은 이 사실을 알았고 그것을 무기처럼 사용했다. 승민은 떨리는 손으로 사물함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갑자기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세게 밀었다. 그녀의 몸이 차가운 금속 사물함에 부딪혔다. 책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이봐, 로봇 소녀. 펠런이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넌 내가 말하는 걸 이해해? 아니면 번역기가 필요해? 오브리와 모건이 옆에서 킬킬거리며 웃었다. 승민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무릎을 꿇고 책을 모으기 시작했다. 일어서려는 순간 펠런의 발이 그녀의 손가락을 밟았다. 고통이 번개처럼 그녀의 팔을 타고 올라왔다. 하지만 승민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그녀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비명을 삼켰다. 이 학교는 네가 오기 전에는 완벽했어. 펠런이 속삭였다. 너와 내 이상한 옷들, 내 이상한 음식들, 내 이상한 모든 것. 전날 체육 시간, 오브리와 모건은 승미의 체육복을 숨겼다. 결국 그녀는 젖은 유니폼을 입어야 했다. 영어 수업에서는 그녀의 등에 모욕적인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붙였다. 그리고 오늘 이 낙서. 각 사건은 인내의 시험대였다. 매일 밤 승민은 점점 더 강렬해지는 훈련으로 좌절감을 해소했다. 부엌 창문을 통해 이따금 조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이모는 그녀의 완벽한 동작 속에서 기술뿐만 아니라 위험하게 성장하는 통제된 분노를 감지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승민은 저녁 식사 동안 말했다. 단지 체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둘 다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잠자던 용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비늘은 표면 아래에서 빛나고 있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승민은 펠런의 목소리를 또렷이 들었다. 걔는 마치 성적만 위한 프로그램된 로봇 같아. 펠런이 친구들에게 충분히 큰 소리로 말했다. 분명히 어딘가에 충전구가 숨겨져 있을 거야. 이어진 웃음소리가 그녀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다. 하지만 가장 고통스러운 모욕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 구두 발표에서 그녀의 억양을 흉내내는 순간들, 우연히 그녀의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때 마치 그녀의 한국인됨이 전염병인 것처럼 아무도 옆에 앉지 않는 날들. 승민은 자신의 작은 방으로 돌아와 일기장을 펼쳤다. 한글로 정성스럽게 쓴 문장들이 그녀의 내면의 폭풍을 담고 있었다. 곁으로는 내가 그들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매일 밤 나는 서울의 골목길을 걷는 꿈을 꾼다. 그곳에서는 내 피부가 잘못된 색이 아니다. 내 목소리가 잘못된 소리를 내지 않는다.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나는 그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을까? 나는 날마다 내 영혼의 조각들을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언젠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승민은 창문을 통해 비치는 달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용은 인내심이 있다. 용은 결코 잊지 않는다. 승미의 사물함에서 분홍색 봉투가 떨어졌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봉투를 집어들었다. 정교한 서체로 그녀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봉투를 열자 반짝이는 금색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화해하고 싶어. 펠런의 서명이 있는 카드에는 치어리더 전용 파티 초대장이 동봉되어 있었다. 우리가 안 좋게 시작했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어. 승민은 카드를 다시 읽었다. 그녀의 가슴 속 무언가가 아프게 뛰었다. 소속감에 대한 갈망, 세상으로부터 받아들여지고자 하는 욕망. 웨스트리지에서의 경험은 그녀에게 불신을 가르쳤지만 여전히 그녀 안에는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서울에서는 소속감이란 그저 주어진 것이었다. 그녀는 우리의 일부였다. 그녀가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여기서는 모든 것이 달랐다. 매 순간이 시험이었다. 갈 거니? 그날 저녁 이모가 물었다. 그녀의 침착한 얼굴에는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네, 승민은 결정했다. 어쩌면 그들도 변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토요일 저녁, 웨스콧 저택의 화려한 대문 앞에 서서 승민은 마음속으로 할아버지의 말을 되새겼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단순한 옷차림, 단정한 청바지와 하얀 블라우스의 머리는 평소보다 느슨하게 따았다. 그녀는 어울리려고 노력했다. 현관을 지나자 호화로움의 풍경이 펼쳐졌다. 수정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특권층 자녀들이 빨간 종이컵을 든 채 웃고 있었다. 승민은 자신이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와, 네가 정말 올 줄은 몰랐어. 펠런이 그녀를 맞이하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은 차갑게 빛났다. 오브리 모건, 우리 특별 손님을 데려가. 내게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 모건이 그녀를 별도의 방으로 안내하며 발표했다. 입회식이라고 할까? 오브리가 상자를 열자 그녀의 얼굴에 잔인한 기대감이 서려 있었다. 상자 안에는 흰색 의상에 빨간색 무늬가 있었다. 일본과 중국 요소가 섞인 괴상한 조합으로 한국적인 것은 전혀 없었다. 우리가 네 문화를 존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걸 입어. 승미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그녀의 눈앞에 한국 문화가 조롱당하고 있었다. 그녀의 정체성과 뿌리가 값싼 의상으로 축소되고 있었다. 이건 한국 옷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뭐가 중요해? 다 똑같잖아. 오브리가 웃었다. 우리 파티의 주제는 세계 투어야. 너는 아시아 파트를 대표하는 거지. 함정은 완전히 드러났다. 그 모욕적인 의상을 입은 채 그녀는 메인 홀로 밀려나갔고 수십 개의 휴대폰 카메라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의 명예 게이샤가 도착했어. 펠런이 웃음 속에서 외쳤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승민은 울지 않았다.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평소 부드러운 눈이 흑요석처럼 단단해졌다. 그녀의 자세가 순간적으로 바뀌었다. 어깨를 뒤로 턱을 들어 올리고 발은 완벽하게 고전적인 전투 자세로 위치했다. 당신은 내 문화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녀가 불안하게 만드는 차분함으로 말했다. 그리고 내 대해서도. 펠런의 미소가 흔들렸다. 순간 무언가가 그녀의 눈에 반짝였다. 두려움이었을까? 승민은 천천히 그 괴상한 의상을 벗어 바닥에 던졌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다. 그녀는 펠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녀의 귀에만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진정한 용은 자신의 발톱을 숨기지만 가끔은 그것들을 드러내주는 것도 좋아. 그녀가 떠날 때 방에는 불안한 침묵만이 남았다. 아무도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본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무언가 고대 그리고 위험한 것. 승민은 집으로 걸어가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결정이 굳어지고 있었다. 더 이상 그림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더 이상 용의 발톱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월요일 아침 웨스트리지 예비학교의 복도는 평소처럼 분주했다. 그러나 승미가 정문을 통해 걸어 들어왔을 때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공기 중에 퍼졌다. 대화가 멈췄다. 고개들이 돌아갔다. 속삭임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저게 백승미야? 저 눈부심은 뭐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승미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이전에 꼿꼿하게 따은 머리는
이제 윤기 나는 검은 물결로 어깨 위에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그녀의 평소 큰 안경은 사라졌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날카로운 눈동자가 세상을 똑바로 마주했다. 그녀의 자세는 더 이상 작아지려고 구부정하지 않았다. 대신 수년간의 무도 훈련이 가져다준 우아함과 자신감이 그녀의 몸에서 흘러나왔다. 야, 백, 펠런의 친구 오브리가 복대서 익숙한 전술을 시도했다. 그녀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 발을 뻗었다. 그러나 일어난 일은 너무 빨라서 몇몇만이 볼 수 있었다. 승민은 거의 춤을 추듯이 유연한 움직임으로 피했고 오브리는 어색하고 투명한 모습으로 남겨졌다. 뭔가 잃어버렸니? 승미가 차분하게 물었다. 그녀의 눈은 오브리의 눈에 고정되어 있었다. 오브리는 말문이 막혔다. 이것은 그녀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체육 수업은 승미의 미묘한 변신이 더욱 분명해지는 무대가 되었다. 맥케인 코치가 팔굽혀펴기 대회를 제안했을 때 그녀는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완벽한 50개를 해냈다. 달리기 시험에서는 학교 트랙팀의 선수들을 당혹스러울 정도로 쉽게 앞질렀다. 어떻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어? 샬론 리드가 물었다. 항상 괴롭힘을 거리에서 지켜보던 조용한 학생이었다. 집에서. 승민은 간단히 대답했다.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있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결의의 찬 빛. 그날 점심시간, 승민은 평소처럼 혼자 앉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하게 샬롯의 테이블로 걸어가 앉았다. 그녀의 식판에는 더 이상 한국 도시락이 아닌 카페테리아 음식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작은 변화였지만 그 의미는 컸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다름을 부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었다. 전에는 널 알아차리지 못했어. 샬롯이 인정했다. 하지만 지금은 너를 보지 않는 게 불가능해. 승민은 미소를 지었다. 서울에서는 할아버지가 항상 말했다. 이기는 전투는 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시작한다. 펠런의 테이블에서는 불안한 속삭임이 오갔다. 치어리더들은 새로운 승리를 계속 힐끗거렸다. 그녀의 자신감, 그녀의 우아함, 그녀의 평온함은 그들의 권력 구조에 도전했다. 걔가 뭘 계획하고 있는 거지? 펠런이 불안하게 물었다. 그녀의 왕국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오브리가 그녀의 눈을 피했다. 모건은 과거의 장난에 불편함을 느꼈다. 그 주의 승리를 향한 괴롭힘 시도는 줄어들었다. 뭔가 위압적인 것이 있었다. 그녀가 이제 공간을 어떻게 누비는지, 마치 학교의 모든 센티미터가 그녀에게 속한 것처럼 투명한 소녀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종류의 존재감을 발산했다. 그날 저녁 훈련 중에 승민은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가장 복잡한 품새를 수행했다. 각 동작은 정밀했고 매번 숨결은 의도적이었다. 그녀의 이모는 부엌 창문에서 지켜보았다. 이전에 그녀는 걱정했었다. 이제 그녀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다. 세상을 바꿀 용이 깨어나고 있군요. 이모가 혼잣말처럼 말했다. 학교 복도에서 펠런의 통치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승미가 걸어가는 곳마다 무언가 변하고 있었다. 용의 그림자가 웨스트리지 위로 드리워지고 있었고 아무도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다. 이상한 소문이 웨스트리지 예비학교를 휩쓸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되었지만 곧 통제할 수 없는 산불처럼 번져나갔다. 축구팀의 세 선수가 빈 교실에서 승미에게 무해한 장난을 치려고 했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몇 초 후 그들은 어지럽지만 다치지 않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다. 승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걸어 나갔다고 했다. 그녀는 소림사에서 훈련받았대 한 1학년이 속삭였다. 누군가를 혼수 상태에 빠뜨려서 한국에서 추방됐다는 소문도 있어. 다른 학생이 추측했다. 새로운 승미를 향한 학생들의 시선이 바뀌었다. 전에는 무시와 조롱이었다면 이제는 두려움과 경외가 섞인 존중이었다. 그녀가 복도를 걸을 때마다 물결처럼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그날 오후 화학실험실 근처의 한적한 복도에서 펠런이 승미를 가로막았다. 처음으로 그녀의 측근들 없이 홀로 뭐 하는 짓이야? 펠런이 요구했다. 그녀의 파란 눈은 분노로 번쩍였다. 네가 오기 전에 이 학교는 완벽했어. 네가 그 이상한 외계인 같은 행동으로 다 망치고 있어. 승미는 폭풍우를 안전한 창문을 통해 바라보는 사람처럼 화가 난 미국인을 관찰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단지 차분한 관찰만이 있었다. 왜 나를 그렇게 싫어해? 그녀는 진정으로 궁금해하며 물었다. 그 질문에 펠런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의 우월감의 가면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다.
네가 여기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녀는 마침내 대답했다. 네가 우리 모두를 게으르게 보이게 만들거든. 너와 내 완벽함에 대한 집착. 네가 마치 모든 사람보다 낫다는 듯이 행동하는 방식. 승민은 처음으로 펠런의 잔인함을 먹여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보았다. 부식성 있는 불안감.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파괴하려는 충동. 나는 네 적이 아니야. 승미가 차분하게 말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 이제 너무 늦었어. 펠런이 대답했고 그녀의 오만함을 되찾았다. 내 아버지가 네가 누군지 알아낼 거야. 그리고 그렇게 되면 네 장학금은 네 작은 눈이 웃을 때 사라지는 것보다 더 빨리 사라질 거야. 그 말은 순수한 독이었다. 하지만 승민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수년간의 훈련이 진정한 통제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가르쳤다. 겉모습은 속일 수 있어, 펠런. 네가 찾는 것에 조심해. 펠런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 소리는 공허했다. 무쇠한 뜻이야? 네가 나를 협박하는 거야? 경고야, 승미가 대답했다. 친구로서 하는. 우리는 친구가 아니야. 펠런이 내뱉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어. 승미는 고개를 약간 기울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내 선택이야. 하지만 모든 전투가 적을 만드는 것은 아니야. 가장 위대한 승리는 적을 친구로 만드는 거야. 그녀가 펠런을 지나쳐갈 때 펠런의 손이 그녀의 팔을 잡았다. 승미는 정확히 그 손을 잡아 그 압력을 풀어냈다. 고통을 주지 않고 단지 자신을 풀어주는 데 필요한 정도의 힘으로. 할 일이 있어, 승미가 말했다. 너도 그렇겠지. 아마도 내일 보자네. 그녀가 걸어가는 동안 펠런은 손목을 문지르며 서 있었다. 그것은 분명 고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려움이었다. 테디어스 웨스콧 교장의 사무실은 권력의 신중한 과시였다. 벽에는 학교 체육 트로피와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과 찍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승민은 단정하게 앉아 있었고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내면에서는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배양, 군사적 자세와 유연한 도덕관을 가진 웨스콧 교장이 말을 시작했다. 우리가 걱정스러운 정보를 받았소. 그는 책상 위로 파일을 밀었다. 장학금 신청 시 완전히 투명하지 않았던 것 같군요. 승민은 파일을 바라보았지만 만지지는 않았다. 안에는 그녀가 결코 숨기지 않았던 진실이 있을 것이다. 단지 언급하지 않았을 뿐. 당신의 할아버지는 백현식입니다. 교장은 이름을 잘못 발음하며 계속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당신의 가족은 서울에서 가장 큰 무술학교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죠. 왜 이것을 숨겼습니까? 숨기지 않았습니다. 승민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무도 묻지 않았을 뿐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앨리스 하트포드 교감은 비난조의 어조에 불편해 보였다. 교장 선생님, 이것이 장학금 규정을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점은 웨스콧이 끼어들었다.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보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위협. 이는 당신의 운동 혈통과 상관없이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모순이 승미를 놓치지 않았다. 수개월간의 무시된 학대, 그리고 이제 그녀의 자기 방어가 공격으로 분류되었다. 누가 그런 주장을 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녀는 공손하게 물었다. 교장의 눈이 벽에 걸린 그와 펠런의 사진으로 슬쩍 향했고 그것이 그녀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조작은 뻔했다. 제 할아버지는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피해 없이 자신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승미가 설명했다. 그것이 제가 해온 일입니다. 교장 사무실을 나서자 펠런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승미를 보자 그녀의 승리에 찬 미소가 사라졌다. 내가 이겼어. 펠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는 확신이 부족했다. 네가 무엇을 했는지 알아? 승미가 대답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수세대에 걸쳐 내려온 태권도의 정신을 보여주는 기회가 될 거야. 용기, 정직, 인내, 그리고 자기 통제. 고맙게도 나에게 그런 기회를 줬네. 그날 오후 백현식과 그의 세계적 유명인들과 찍은 사진들이 웨스트리지의 휴대폰을 통해 퍼져나갔다. 평범한 장학생 이야기는 변장한 무술공주의 이야기로 변모했다. 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저녁 식사 시간, 승민은 이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했다. 네 할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모가 물었다. 승민은 잠시 생각했다. 그는 겉모습에 속지 말라고 하셨을 거예요. 첫 번째 공격은 종종 두려움에서 나오니까요. 그리고 승리는 항상 가장 큰 힘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지혜를 보여주는 사람에게 간다고요. 이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네 할아버지의 말을 잘 기억하고 있구나. 그날 밤 늦게 승민은 할아버지와 영상통화를 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괴롭힘, 모욕적인 파티, 그리고 이제 그녀의 정체성이 노출된 것까지.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녀가 고백했다. 할아버지의 깊은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용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승미야. 하지만 네가 발톱을 드러내도록 강요받았다면 이제 그들에게 날개도 보여줄 시간이다. 거울 앞에 서서 승민은 자신의 변화를 관찰했다. 외적으로는 여전히 같은 소녀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결단력이 있었다. 펠런은 그녀를 침묵시키려 했지만 대신 그녀의 목소리를 해방시켰다. 이제 승민은 그 목소리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해야 했다. 여자 타르의실은 체육 수업 후 이상하게 조용했다. 승민은 혼자 남아 유니폼을 완벽하게 접어 가방에 넣고 있었다. 한국식 정리 습관은 그녀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특히 오늘같이 불안한 느낌이 드는 날에는 갑자기 문이 벌컥 열렸다. 펠런이 들어왔고 그녀 뒤로 3명의 미식축구 선수들이 따라왔다. 타일러 브록 데빈, 교장 딸에게 맹목적 충성을 보이는 것으로 악명 높은 학생들이었다. 승미의 심장이 빨라졌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온함을 유지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가방 위에서 움직임을 멈췄다. 우리 무술 공주에게 교훈을 좀 가르쳐줄 필요가 있어. 펠런이 명령했다. 심각한 건 아니야. 그저 그녀가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도록 충분히만. 소년들은 불편한 시선을 교환했지만 수년간의 사회적 조건화가 그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막았다. 입 와. 우린 그저 얘기하고 싶을 뿐이야. 타일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고 다른 2명은 출구를 막고 있었다. 승민은 그들 각각을 차례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호흡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그녀의 자세는 알아채기 힘들 정도로 조정되었다. 탈의실은 고정된 벤치와 제한된 공간으로 인해 넓은 동작에 이상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에 맞게 기술을 조정해야 했다.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녀가 차분하게 제안했다. 그들은 웃었다. 브록이 첫 움직임을 했다.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한 밀침, 유연한 움직임으로 승민은 피하면서 그의 힘을 자신에게 되돌렸다. 브록은 사물함에 부딪혀 비틀거렸다. 이어진 상황은 20초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타일러가 뒤에서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그는 손목이 정확하게 비틀려 무릎을 꿇게 되었다. 데비는 망설이다가 서툰 펀치를 날렸고 그녀는 원형의 정확성으로 그것을 막아내며 그의 힘을 이용해 균형을 무너뜨렸다. 그들 중 누구도 다치지 않았다. 단지 중립화되고 무력화되고 정제된 기술 앞에서 자신들의 무능함에 의해 굴욕을 당했을 뿐이었다. 벽에 마비된 채로 펠런은 자신의 최종 계획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승민은 차분하게 그녀에게 걸어갔다. 2 소녀의 눈이 만났다. 한 쌍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한 쌍은 평온했다. 이제 나의 자금을 볼 수 있니? 승미가 부드럽게 물었다. 오만함이 아닌 펠런이 마침내 이해하길 바라는 진정한 희망으로. 펠런의 눈에서 뭔가가 깨졌다. 이건 끝나지 않았어. 그녀가 속삭였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타르실 문이 다시 열렸을 때 하트포드 교감은 바닥에 혼란스러운 3명의 운동선수들, 충격에 빠진 펠런, 그리고 단순히 가방을 정리하고 있는 승미를 발견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교감이 날카롭게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놀랍게도 타일러가 말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교감 선생님. 우리가 그녀를 둘러쌌어요. 거짓말, 펠런이 외쳤다. 그녀가 우리를 공격했어요. 당신도 봤잖아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하트포드 교감의 날카로운 눈이 방 안의 상황을 평가했다. 학교 회의실로 모두 다 지금 당장. 승미가 그녀의 가방을 들고 나갈 때 교감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배양,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당신은 이 학생들에게 무술을 사용했습니까? 승미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자신의 도리라는 것을 알았다. 자기 방어는 사용했지만 무술은 아닙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제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승리는 싸움을 피하는 것에 있다고요. 제가 한 일은 그저 다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교감의 눈에 이해의 빛이 번쩍였다. 한 가지는 확실하군요, 배양. 오늘 이후로 웨스트리지는 다른 학교가 될 것입니다. 복도를 걸으며
승민은 자신이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는지 깨달았다. 저항하지 않고 흐름을 이용하는 법, 힘이 아닌 기술을 사용하는 법. 이것은 단순한 탈의실 대치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정체성과 가치의 궁극적인 시험이었다. 밖에서 하늘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괴물이에요. 펠런이 긴급 학교 회의 중에 외쳤다. 완벽한 얼굴 위로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무 도발도 없이 공격했어요. 남자애들에게 물어보세요. 웨스트리지 강당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펠런 웨스콧의 공포 통치에 공개적 붕괴를 목격하고 있었다. 비가 강당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렸다. 테디어스 웨스콧 교장은 딸을 방어하는 것과 제도적 공정성의 외관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분열된 것처럼 보였다. 그의 이매는 땀방울이 맺혔고 그의 셔츠 칼라는 갑자기 너무 꽉 조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사실은 놀랍게도 타일러가 말했다. 우리가 여자 탈의실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그녀를 둘러쌌고요. 그의 시선은 펠런의 눈을 피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을 방어했을 뿐이에요. 그 폭로는 청중들 사이에 파문을 일으켰다. 속삭임이 강당을 가로질러 퍼져나갔다. 마치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진실이 마침내 표면으로 부상하는 것 같았다. 바로 그때 지금까지 펠런의 충실한 그림자였던 모건 프렌티스가 일어섰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평소 자신감 넘치던 치어리더는 지금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결단력이 그녀의 눈에서 빛났다. 승민은 도착한 이후로 체계적인 괴롭힘의 대상이었어요. 저에게 증거가 있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올렸다. 메시지들, 비디오들, 굴욕을 주기 위한 세부 계획들, 파티에서의 게이샤 사기도 포함해서요. 강당이 반응으로 폭발했다. 일부 학생들은 충격을 받았고 다른 학생들은 마침내 오랫동안 목격한 부당함에 대한 확인을 받은 듯 보였다. 하트포드 교감이 마이크를 잡았다. 이 기관은 괴롭힘과 인종차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단호하게 선언했다. 증거가 분석될 것이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펠런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녀는 승미가 앉아있는 강당 쪽으로 돌진하여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으려 했다. 네가 모든 걸 망쳤어. 이어진 움직임은 너무 빨라서 몇몇만이 인식했다. 승미는 단순히 펠런의 손목을 막아 단 하나의 통제 동작으로 그녀를 제압했다. 폭력 없이 보복 없이 단지 완벽한 보호만으로. 내가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어. 그녀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너는 모래 위에 내 왕국을 세웠을 뿐이야. 그 순간 학교 전체 앞에서 두 소녀의 진정한 본성이 드러났다. 하나는 독성 있는 특권으로 소모되었고 다른 하나는 규율과 회복력에 의해 정제되었다. 승미가 펠런의 손목을 놓자 그녀는 무너진 듯 후퇴했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이 아닌 다른 것이 있었다. 부끄러움과 혼란의 흔적이었다. 회의는 펠런이 밖으로 호위되면서 끝났다. 그녀의 통치는 서사시적인 전투가 아닌 그녀가 줄이려고 했던 위대함 앞에서 자신의 자금이 드러나면서 끝났다. 강당에서 나오며 승민은 샬롯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괜찮아? 샬롯이 물었다. 승민은 잠시 생각했다. 괜찮을 거야? 그녀가 대답했다. 나는 항상 한국에 돌아가면 내 이야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 어떻게 미국에서 살아남았는지. 하지만 이제 이야기해야 할 것이 더 많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내가 여기서 나 자신을 찾았는지. 밖에서 폭풍은 지나가고 있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비 후의 햇빛이 행운의 징조로 여겨진다. 승민은 자신의 생각이 서울에 있는 할아버지에게로 향했다. 그는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그녀가 패배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승리한 방식 때문에. 펠런의 정학 소식이 다음 날 발표되었다. 웨스콧 교장은 학교 이사회와 괴롭힘 비디오가 유출된 후 분노한 학부모들의 압력을 받아 지속 불가능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일주일 후 그의 사임이 개인적 이유로 발표되었다. 승민은 아침 햇살이 그녀의 방을 가득 채우는 것을 바라보았다. 어제까지만 해도 낯설게 느껴졌던 미국의 햇빛이 오늘은 따뜻하게 느껴졌다. 변화는 학교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 학교가 너무 조용해. 샬롯이 점심시간에 말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숨을 참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리는 것 같아.
웨스트리지의 복도는 극적으로 변모했다. 한때 승미에게 말도 걸지 않았던 학생들이 이제 그녀에게 인사했다. 학대의 징후를 무시했던 교사들은 이제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간견에 그녀의 참여를 요청했다. 넌 이제 유명 인사야. 샬롯이 함께 점심을 먹으며 말했다. 이걸 원한 적은 없어. 승미가 갑작스러운 관심에 불편해하며 대답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이 그녀의 새로운 지위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오브리 윈터스가 어느 오후 그녀의 교실 문 앞에 나타났다. 울음으로 빨개진 눈, 뚜렷하게 연습된 말씨. 사과하러 왔어. 그녀가 말했다. 내가 너에게 끔찍했어. 펠런이 두려웠기 때문이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승미는 모든 굴욕, 모든 잔인한 웃음에 참여했던 소녀를 관찰했다. 한국 철학은 용서를 중요시했지만 진정성도 마찬가지였다. 용서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에요. 그녀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말은 단지 시작일 뿐이죠. 내면적으로 승미는 상충되는 감정들과 싸우고 있었다. 승리는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녀의 정체성은 선택이 아닌 필요에 의해 노출되었다. 가장 그녀를 괴롭힌 것은 그녀의 문화적 유산이 지루한 미국 10대들에게 멋진 이야기가 되어버린 방식이었다. 우리에게 몇 가지 기술을 가르쳐줘. 몇몇이 부탁했다. 네 할아버지가 성룡을 알아? 다른 학생들이 물었다. 아시아 문화를 가장 작은 고려도 없이 뒤섞으며 저녁 식사 시간에 이모는 그녀의 변화를 지켜보았다. 너는 달라졌어, 승미야. 어떻게요? 승미가 물었다. 네가 이제 실제로 네 키만큼 크게 서 있어. 이모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더 이상 숨지 않아. 서울에 있는 부모님과의 화상 통화에서 이제 그녀는 미국에서의 경험에 대해 더 솔직할 수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 항상 실용적인 그는 지혜를 제공했다. 대나무는 바람에 구부러지지만 뿌리를 유지한다. 너는 유연성과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자랑스럽다. 그날 밤 늦게 승미는 그녀의 방에서 태권도 품새를 연습했다. 각 움직임은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가졌다. 그들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그녀가 발견한 진실의 물리적 표현이었다. 진정한 강인함은 부러지지 않는 단단함이 아니라 구부러지지만 결코 부러지지 않는 유연성이라는 것을. 창문 너머로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과는 달랐지만 그녀는 이제 같은 별들이 양쪽 세계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용의 그림자는 웨스트리지 위로 펼쳐졌고 그것이 닿은 모든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변화를 가져왔다. 승미는 목에 걸린 용 펜던트를 만졌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것은 그녀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약속이었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녀는 별들에게 속삭였다. 그리고 나는 준비되어 있어요. 화요일 아침, 평범한 우편함 확인이 승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순간이 되었다. 공식 봉투 하나가 다른 편지들 사이에 눈에 띄었다. 미국 태권도 연맹의 로고가 왼쪽 상단에 새겨져 있었다. 승미의 손가락이 봉투를 열면서 미세하게 떨렸다. 안에는 레이몬드 첸 사범의 공식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그는 대만계 미국인으로 미국 최대의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승미는 그의 이름을 알았다. 모든 진지한 태권도 수련자들이 그를 알았다. 배승미 양께. 편지는 격식 있는 한국어와 영어로 쓰여 있었다. 최근 유포된 영상에서 당신의 놀라운 통제력과 기술 시범을 지켜볼 특권을 가졌습니다. 당신 할아버지이신 백현식 대사범의 제자로서 저는 당신의 움직임에서 전통 한국 학파의 탁월함을 알아봅니다. 이번 여름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 미국 대표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승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에 든 편지가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가장 부끄러운 순간이 기회로 변모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거 정말 대단하다. 이모가 그녀의 어깨 너머로 읽으며 외쳤다. 할아버지께서 너무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하지만 승미의 마음 한구석에는 의문이 맴돌았다. 왜 가족은 그녀가 미국에서 전문적으로 경쟁하도록 격려하지 않았을까? 그녀는 그날 밤 서울에 전화를 걸었다. 결정이 내 것이기를 바랐어. 어머니가 설명했다. 가족의 의무가 아니라 용은 자신의 길을 선택한다. 할아버지가 영상 통화에 나타나며 덧붙였다. 하지만 이 순간을 기다렸다고 고백하마. 그 말에 승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려 했던 모든 시간 동안 가족은 그녀가 완전히 자신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방식으로, 그녀의 시간에 이루어져야 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승민은 샬롯에게 초대장을 보여주었다. 마치 이 모든 어려운 여정이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샬롯이 진정한 열정으로 반응했다. 승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한국에서 가장 그리워했던 것 중 하나는 목적이었어. 내가 무언가의 일부라는 느낌. 여기서는 너무 오랫동안 이방인처럼 느껴졌어. 이제는 아니잖아. 샬롯이 미소 지었다. 넌 이제 너 자신이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지. 그날 밤 승민은 달빛 아래 이모의 뒤뜰에서 연습했다. 그녀의 동작은 더 이상 분노나 두려움에서 나오지 않았다. 이제 그것들은 기쁨과 자부심에서 비롯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빛났다. 이모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그녀에게 다가왔다. 넌 항상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왔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이제 그 균형이 너의 가장 큰 강점이 되었구나. 승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는 항상 태권도는 단순한 무술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제야 그 의미를 이해해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방문객들이 나타났다. 샬롯과 심지어 오브리가 이끄는 웨스트리지 학생들이 손으로 그린 현수막을 들고 왔다. 런던에서 행운을 빌어 우리의 용. 현식 할아버지가 그 상호작용을 지켜보며 조카에게 조용히 말했다. 보시오. 어떻게 그녀가 이곳을 변화시켰는지. 이것이 진정한 한국의 힘이오. 단지 굽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세계를 재형성하는 것이지. 승민은 이제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알았다. 그녀는 두 세계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그녀의 가장 큰 강점이었다. 그녀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달이었다. 그리고 그 다리 위에 서서 그녀는 마침내 본인이 될 수 있었다. 레이몬드 첸 사범의 도장은 인상적이었다. 벽에는 역사적인 사진들과 오래된 한국 두루마리로 장식되어 있었다. 현대적인 시설 속에서도 전통의 정신이 살아 숨쉬었다. 승미가 첫 훈련 세션을 위해 들어섰을 때 다른 선수들은 하던 일을 멈추었다. 소문이 그녀를 앞서왔다. 모두 우리의 새 동료를 환영해 주세요. 첸 사범이 발표했다. 배승미 양은 단순히 뛰어난 재능만이 아니라 한국 태권도 최고 문파 중 하나의 유산을 함께 가져옵니다. 미국 젊은 선수들, 그중 일부는 주 및 국가 챔피언들이었다. 그들은 호기심과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웨스트리지의 시선과는 달랐다. 이국적인 호기심이 아닌 동료 간의 인정이었다. 승민은 일련의 품새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각 동작은 정확했고 각 호흡은 의도적이었다. 첸 사범은 그녀의 움직임을 분석적인 눈으로 지켜보았다. 당신의 기술은 옛 학파를 반영합니다. 그가 관찰한 후 말했다. 오늘날 이런 스타일적 순수함을 그런 정밀도로 유지하는 젊은이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 경쟁 태권도 세계에 몰입하면서 승민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여기서 그녀의 한국 유산은 장벽이 아닌 달이었다. 미국인들은 한국 사범들을 존경했고 기술적 용어를 이해하기 위해 언어를 공부했으며 전통을 존중했다. 내가 발견한 것은 내 두 정체성이 서로 싸우지 않고 함께 춤추는 곳이다. 그녀는 이제 한국어와 영어가 뒤섞인 일기장에 적었다. 학교에서도 상황이 달라졌다. 하트포드 교감, 이제는 임시 교장이 되어 문화적 인식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웨스트리지 학생들은 사건을 통해 자신들의 편견에 직면하고 더 개방적이고 호기심 많은 모습을 보였다. 어느 날 훈련 후 첸 사범이 승미를 따로 불렀다. 알고 계셨나요? 승미가 물었다. 할아버지를 만난 적 있으셨나요? 첸 사범은 미소를 지었다. 서울에서 훈련했을 때 당신의 할아버지는 이미 전설이었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기술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철학을 가르쳤죠. 무도의 진정한 의미를, 무는 무술이고 도는 길입니다. 삶의 길. 할아버지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태권도는 단순히 싸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도록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요. 첸 사범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당신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알겠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기술만 배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신을 체화하고 있습니다. 도장에서의 몇 주 동안 승민은 자신의 기술이 날카로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영혼이 치유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그녀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단순히 존재할 수 있었다.
한 오후 훈련 중에 첸 사범은 그녀에게 다른 학생들 앞에서 품새를 시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가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도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그녀의 몸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강철처럼 단단했다. 그것은 단순한 시범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세계의 완벽한 통합이었다. 한국의 전통과 미국의 현대성. 그녀가 끝마쳤을 때 첸 사범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났다. 이것이 우리가 런던에서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기술적 완벽함뿐만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당신은 한국 태권도의 정수를 현대적 표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결고리입니다. 이것이 다리입니다. 그날 밤 승민은 자신의 일기장에 적었다. 나는 더 이상 두 세계 사이에서 찢어지는 것을 느끼지 않는다. 이제 나는 두 세계를 동시에 걷는 법을 배웠다. 이 깨달음은 나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서 태어났다. 때때로 우리는 깨져야만 빛이 들어올 수 있다. 전통적인 한국차 의식이 이모의 정원에서 정성스럽게 준비되었다. 백현식 할아버지는 72세의 나이에도 그를 전설로 만든 위엄과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서울에서의 비행기는 그 아침에 도착했다. 국제 런던 대회가 이제 단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배운 것을 보여다오. 할아버지가 차 의식 후 한국어로 요청했다. 달빛만이 외로운 연습의 증인이었던 뒤뜰에서 이제 할아버지와 손녀가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다. 캘리포니아의 오후 햇살은 한국의 햇살과는 다르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다. 더 강렬하고 더 직접적이었다. 그럼에도 승민은 완벽하게 중심을 잡고 있었다. 그녀는 기본 동작으로 시작했다. 각 움직임은 수학적 정확성으로 실행되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혼자서 완성한 복잡한 조합으로 진행했다. 할아버지의 경험 많은 눈은 단 하나의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았다. 손가락의 정확한 긴장도, 발의 완벽한 각도, 각 타격과 동기화된 호흡. 네 스타일이 진화했구나. 그가 드문 미소를 지으며 관찰했다. 전통적인 한국 태권도를 볼 수 있지만 또한 새로운 무언가도, 내 자신의 무언가. 그 관찰은 깊은 의미가 있었다. 알아차리지 못한 채 승민은 독특한 접근법을 발전시켰다. 두 세계 사이의 여정을 반영하는 한국의 정밀함과 적응적 유연성의 결합. 강하다는 것이 유연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녀가 공손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레이몬드 첸 사범이 대회 공식 서류를 가지고 그들과 합류하기 위해 도착했다. 백현식을 보자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당신을 만나게 되어 영광입니다, 대사범님. 그가 유창한 한국어로 말했다. 서울에서 훈련하던 시절 당신의 가르침은 태권도의 진정한 정신에 대한 제 비전을 형성했습니다. 두 사범이 대화하는 동안 승민은 놀라운 것을 깨달았다. 할아버지가 받는 깊은 존경은 단지 그의 타이틀 때문이 아니라 세계가 종종 단순한 경쟁 스포츠로 축소시키는 한국 무술의 철학적 본질을 보존하는 데 있어 그의 진실성 때문이었다. 한국은 단순히 태권도의 발상지가 아닙니다. 첸이 자신이 데려온 젊은 미국 선수들에게 설명했다. 그것은 힘과 연민, 기술과 지혜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의 수호자입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과는 너무도 다른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승민은 작은 정원에서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우리 가족을 실망시킬까봐 두려웠어요. 그녀가 고백했다. 여기서 충분히 한국인이 되지 못하거나 받아들여지기 위해 충분히 미국인이 되지 못할까 봐요. 용은 지상의 경계에 신경 쓰지 않는다.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늘이 이끄는 곳으로 날아가지만 결코 자신의 근원을 잊지 않는다. 다음 날 아침 놀라운 방문객들이 나타났다. 샬롯과 심지어 오브리가 이끄는 웨스트리지 학생들이 손으로 그린 현수막을 들고 왔다. 런던에서 행운을 빌어 우리의 용. 현식 할아버지가 그 상호작용을 지켜보며 조카에게 조용히 말했다. 보시오, 어떻게 그녀가 이곳을 변화시켰는지. 이것이 진정한 한국의 힘이오. 단지 굽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세계를 재형성하는 것이지. 2주 후 런던에서 승민은 금메달을 목에 걸며 시상대에 올랐다. 그녀는 두 개의 국기가 섬세하게 수놓인 도복을 입고 있었다. 한국과 미국. 그녀는 단순히 한 나라가 아닌 문화 간의 다리를 대표했다. 카메라는 그녀가 할아버지가 지켜보는 방향으로 공손히 고개를 숙이는 순간을 포착했다. 그 후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손으로 미묘한 동작을 취했다. 한국 산맥만큼이나 오래된 전통적인 용의 인사였다. 아나운서가 발표했다. 배승미의 놀라운 퍼포먼스입니다. 전통 한국 학파의 기술적 정확성과
독특한 현대적 표현을 결합했습니다. 이런 힘과 통제 사이의 균형을 보기는 드뭅니다. 무대 뒤에서 백현식 할아버지는 손녀를 눈물 어린 눈으로 끌어안았다. 그의 규율 있는 삶에서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넌 단지 우리의 전통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한국어로 속삭였다. 그것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다. 미국으로 돌아와 승민은 더 이상 웨스트리지 복도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도 사건 이후의 일시적 유명인도 아니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이었다. 두 세계의 최고를 담은 젊은 여성. 한국이 세대를 거쳐 배양해온 규율, 명예, 인내의 유산은 미국에서 번성할 새로운 토양을 찾았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 작은 한국 철학의 조각이 이제 멀리 있는 한 나라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삶들을 감동시켰다. 지도상에서는 작지만 정신에서는 거인을 생산하는 나라. 진정한 용은 발톱을 드러내야 할 때까지 숨긴다. 할아버지는 항상 말했다. 이제 그녀는 완전히 이해했다. 힘은 영원히 숨어 있거나 불필요하게 힘을 과시하는 데 있지 않았다. 그것은 날아갈 순간을 선택하는 것에 있었다. 국경 없는 하늘을 향해 자신의 뿌리에서 최고를 가져가는 것.